안녕하세요. 제시문에 대한 2차적 종합적 이해를 통해 문제풀이의 완성도와 국어 독해의 수준을 높여가는 대시성 1%부입니다. 오늘 EBS는 현대소설 8강 이문계 해벽을 현장형 독해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내용은 사포굿이라는 전통적인 어촌마을에 미군 부대의 기지가 들어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응을 많은 사람들의 분열 양상이 좀 드러냈는데요. 산업화 혜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측면과 혜택을 보려는 측면과 조라는 인물처럼 산업화를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포굿이라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 속에서 산업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측으로 좀 분열 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미군 부대 정지 작업이 실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숭산 꼭대기에 쏘는 꽃밭이 이루어지면서는 사포굿의 변모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마을의 가옥들을 여기 드러내거나 등등등 하면서 미군 부대 기지를 지을 거니까죠. 이제 쏘는 꽃밭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밤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꽃밭처럼 아름답겠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조라는 인물과 같은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반어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숭산 꼭대기의 불빛을 볼 적마다 조는 소름이 끼쳐졌다. 아무래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조라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지금 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름이 끼쳐진 건 이제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 혐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시게 밝은 그 불빛들이 아까 쏘는 꽃밭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을 누르는 보통 불빛에다 견주면 전혀 딴판으로 보여주던 것이다. 발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불킨다든가 등불을 밝혀오르는 이런 불빛들과 전혀 다르게 파괴의 불빛이다. 이거. 문명의 불빛이기보다는 야만스러운 광채였고 파괴, 폭력성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친근한 불이기에 앞서 사람을 밤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밝힌 불이 아니고 서늘하게 공포와 위협을 뜻하는 파괴하는 불의 기운처럼 여겨졌던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할 근거를 내보이려면 응할 수 없으리라. 왜 그렇게 느끼냐 당신은 이거는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불빛이다. 이렇게 누군가 발론을 펼친다면 딱히 내가 이걸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저 소운동 불빛이 왜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지 잘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느낌을 무마시킬 강도는 더욱 없었다. 그는 밤마다 그 불빛을 올려다보았으므로 익숙해지기 전엔 잠도 불러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잠도 불러보지 못한 실정이었다는 것은 공사는 불빛이 어느 정도 꺼질 때까지, 공사 소음이 멈출 때까지는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말의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나 양식을 다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름이 끼친다고 앞에 표현했으니까. 그는 숭산말에 옛 봉쇄터가 있던 걸 본 것도 여러 번이었죠. 봉화대. 전쟁 시에 연기를 펴올려서 연락하는 거였죠. 미군들이 경계 표지로 점하는 그 불빛마저 여기가 공사장이다라고 접근 금지 위험 알리는 표지 같은 거 있죠? 불빛마저 봉화불로만 보이던 건 어쩌지 못했던 것이다.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 시에나 올리던 봉화불처럼 공사한 불빛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파괴의 불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사시에만 점화됐던 산정상이 밤마다 하늘을 밝히기 때문이었을까? 밤마다 공사를 늦게까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산업화라는 게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문맥이겠죠? 그랬는지도 몰랐다. 늘 유사시라는 느낌. 상소롭지 못한 불길하고도 폐악스러운 기운이 폐악스럽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악하다는 얘기죠. 노상 사포굿 일대를 에워싸고 있지 싶은 기분. 우리의 전통적이고 순수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한다. 완전히 뒤집고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불빛이었다. 앞에는 소름 끼치다. 여기는 불안하다. 불안, 공포, 두려움, 혐오 이런 걸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은등은 그래도 덜 불쾌한 셈이었다. 아까 소름 끼친다고 그랬는데 그중 등빛이 선 시뻘건 적신호등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같은 빨간 신호등 들어오죠. 밤마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비행기 날 때 공중 경계 표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공갈과 협박의 가면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 그러면 너희들 몫을 위태롭다.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오지 마. 접근 금지 총으로 경계하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미군 부대니까 더 이미지가 겹치겠죠. 그 적신호등은 늘상 밤을 새며 그렇게 서 있으면서 피곤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기계의 특징이죠. 그렇죠? 기계는 인간과 달리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진술은 기계 문명이 인간성을 제거한 비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략부분 줄거리. 미군 부대로 인해 사포굿은 타락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산업화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렇죠? 마을에는 미군의 횡포로 인해 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한 몫을 잡으려는 부류들로 인해
조는 어업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런 부류들이 대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고집하는 또는 그런 측면에서 있는 조를 쫓아낸 거겠죠. 간척사업의 시작으로 사법것은 폐하게 된다. 육지가 되니까 어항으로서는 기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은 망연자실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떠나든지 남아서 다른 일을 하든지. 문수의 징소리에도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 댐 개발을 해서 술먹을 때죠. 그렇죠? 거기 남아서 낚시꾼들한테 매운탕 끓여주는 매운탕집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도시로 떠나야 됩니다. 농촌 근대화는 거국적인 명제를 내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취재한 일에 어민구실도 제대로 못 해본 채, 그러니까 자기 권리나 주장,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갯물만 허금을 쓰듯 켜원, 험을 쓰듯 이런 문명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몇몇 어민들의 절규는 결국 자신들의 무능과 소외감을 재확인시켜줄 뿐. 어민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우리 얼마나 무기력하게 산업화 속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재확인하는 거죠. 아무런 보람도 구경하지 못하리라고 일깨워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보람도 결국 얻지 못할 것이다. 이날때껏 정부 덕을 입어서 한 적이 한 번에 있었던 말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고, 피지배 계층인 그 민중으로서의 삶의 애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어느 기관이 무슨 일을 하든 모른 척 해야 됐다. 이 말은 아는 척 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온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손으로 자식을 낳아 길렀듯 우리에게 돌아오는 세월을 우리 힘으로 맞아야 하리라고 설득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거였다. 그래서 정부 쪽의 산업화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를 휩쓸어 가야 되면 어쨌든 우리 스스로 그것에 적응하든지 수긍하든지 맞서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어민들이나 민중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설득하고 싶었다. 우리는 바다만 믿고 살아왔던 것.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적어도 쌀과 의복을 바다에서 건져 먹은 것이라고 일렀고, 비록 개펄은 일었을전정 아직도 하늘보다 더 넓은 바다가 남아있으면 사기 쉽던 것이었다. 바다가 우리 삶에 터져져 있으니까 바다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다를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바다에서 먹고 살자는 고달픔이 두세 곡절로 늘며 따라서 생을 보고 가중될 건 당연했지요. 제격에 맞아떨어진 결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 미군 부대의 기지촌화된 이 타포고스에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의 어업을 유지하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눈이 당부했고, 또한 자기가 그 본때를 본보기로 설선에 나서고자 했던 것이다. 미군 부대 건설로 촉발된 도시화 산업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의 어업을 보란듯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먼저 조가 착수한 일은 어사라는 일이었다. 어사는 물고기 잡는 장치, 물고기 잡는 일에 나선 거죠. 바로 시베리아 밖 제방 넘어 100개 건너편 갯벌에다 어사를 매기로 작정했던 건 배를 유실하고부터 배를 잃어버리고부터 새겨뒀던 계기로 했다. 배의 유실이라는 큰 실현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삶의 양식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욱하는 기운으로 제 집을 물지르고 남의 집 추녀 끝에 한둔하게 된 새빵살이 같은 거죠. 신세가 조금도 다를 게 없을 심정이기도 했다. 근데 이 비유적 표현 같은데 어쨌든 어부가 배를 잃어버리고 어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고 새빵살이라는 거 비슷하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절망적이까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전통적 삶의 연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자식들도 매한가지 던가 보았다. 자식들 입장에서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보다. 아버지 제발 덕분 집어칩시다. 집어쳐. 안 말하면 우리가 굶게 하겠습니까? 남보기 창피스럽게 이게 무엇이란 말이야. 남들 다 보면 비웃는다 이거죠. 지금 간척 사업이 진행된 데서 미군부지 있고 도시화 산업화되고 남들은 화려하게 이제 화려한 도시적 삶에 적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전통적인 물고기 잡는 장치 어선에 설치하고 남들이 비웃는다 이거. 작은 아들 요상이가 대나무 살을 엮을 대오리를 쪼개다 말고 투덜거린 것도 한두 차례를 할 수 없었다. 여러 번 말렸다는 거죠. 청수마저 못 보겠단 말이야. 청수가 처량하다는 거죠. 불쌍하다. 그렇죠. 마음이 언짢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못 들은 척했고 더러는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소리인지는 모르겠다만 이전부터 뒷짐지고 밥 먹었다는 사람은 없다. 밥 먹으려면 손 앞으로 해서 손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밥도 하고 물도 피우고 군뱅이도 꿈질거려 먹고 사는 게 원칙인데 너는 언제나 쳐줄래. 어부가 배 없다고 물고기 잡는다는 어부가 아무것도 안 하냐? 어사리로 쳐야 될 거 아니냐. 당장에. 그래도 이건 어사리 전통적인 어업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요즘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고 시금털털한, 실망과 떨림맛이 날 때 쓰는 건데 좀 실망스럽거나 못마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못마땅한 소리 하려면 저번 집 가서 놀아라. 참견하지 말아라. 아빠는 아빠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얘기죠. 사실 저는 혼자 생각만이 처량할 따름 남의 눈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만큼 의지가 굳건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 삶의 양식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언제까지나 상처만 들여다보면 아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저는 몸이 귀찮아 맞지만 무슨 혼장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다. 하잘거든 허울들. 뒤에 조합장 등등 나오는데, 현재는 아마 산업화 때문에 허울들이 된 거고, 그 이전,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혼장처럼 아주 자랑스러웠던 명칭들 같습니다. 어업조합장, 사포고 수고 사천회장. 사천회는 원래 가정학교를 이어준 여러 모임들. 번영의 부회장, 사포고 초등학교 기성회 이사. 모무당, 지구당, 자문위원 따위 먹잘것 없이 명함만 지저분해진 명칭들. 먹잘것 없이 실제 이익 없이, 그쵸? 그래 애써 있고 박사버린 지 오래 했던 것이다. 이런 명칭도, 열거든 명칭을 보니까 예전에는 어촌 마을인 이 사포곳의 발전에서 대단히 부지런히 애썼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마을의 주체적으로, 그렇죠? 주도적으로 애썼던 것 같은데, 산업화로 인해서 이것이, 어촌 마을에서 특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미군 부대의 귀시천처럼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을도 이렇게 타락해갔다는 저들이 있었으니까, 주체적인 노력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내던지고, 그냥 업으로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나 그 전에 가졌던 마음들을 이어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문구의 해벽을 현장국계로 빠르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부분 어업조합장 등의 명칭이 열거된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지 않고 이 부분은 미군기지 건설이라는 산업화 이전에 조라는 인물이 어촌 마을인 사포곳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했죠. 그렇죠? 이러한 이해는 소설 문장이 지닌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유나 의도에 주목할 때, 왜 이렇게 진술했을까? 그 이유나 의도가 무엇일까에 주목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도에 주목할 때 앞에서 훈장하고 허울이라는 대비적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왜 과거에 훈장이었습니까? 어촌 마을인 사포곳의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허울이 됐습니까? 미군기지 건설로 산업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체적인 어촌 마을에서의 발전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울이 된 겁니다. 이걸 다 내던지고 어브로스의 본연에 충실해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 희망을 이어나가는 거겠죠. 여러분 소설 읽을 때 이러한 진술, 이유나 의도에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